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ITQ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라고 아시죠? 인터넷 네이버에 가면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영어로 그냥 ITQ 하고 영어 세 글자, 우리 과목명, 과정명이 그러니까 입력하고 검색 누르게 되면 바로 나와요. KPC 자격해서 바로 검색이 됩니다. KPC 자격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옵니다. 팝업은 다 닫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보실 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이 됐을 때 저한테 아이디를 주시면 제가 단체 접수를 할 거예요. 시험 응시하는 분들은 저한테 아이디만 주면 돼요. 그럼 단체 접수하면 좋은 점이 원서비가 좀 할인이 돼요. 조금 그 여러분이 더 나을 거야 아마. 그래서 미리 접수하신 분들은 미리 접수하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 원서 접수를. 근데 하신 분들은 시험 보시면 되겠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단체 접수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이 우선이 되고요. 자, 다음 자, 자격 소개 ITQ 제가 가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명칭은 정보기술 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Q인데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그래서 정보기술 자격이란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정보기술 자격증 취득했다라고는 안 해. 근데 ITQ 자격증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명칭이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쓱 올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시험 과목이 나옵니다. 과목을 보시면 자, 우리가 공부할 거 아래의 한글. 아래의 한글. 한글이죠.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요. 문서 작성하는 거. 기본적인 뭐 상원 문서라든가 일반 문서, 안내장 이런 거 만드는 거. 다음 공부할 것 한글 파워포인트. 요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과목 이제 진행할 때 소개하겠지만 뭔가 뭐 보험 설계하는 분이 보험 상품 소개하거나 또는 발표하거나 자기소개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거나 이럴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울 게 한글 엑셀이죠. 스프레드시트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문서예요. 근데 주로 수치 처리, 숫자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숫자 분석이 많이 필요한 문서죠. 주로 견적서라든가 급여 내역서, 급여 명세서 엑셀로 만들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죠? 모르면 한글로 억지로 만들겠지만 그래서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 세 가지를 각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분간 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60분, 1시간. 시험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 엑셀도 60분, 마찬가지 파워포인트도 60분. 물론 과목도 결정하시기 나름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보겠다. 한글만 볼래요? 라는 분도 있고 선생님 저는 커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하고 파워포인트만 볼래요? 라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커말이 있든지 말든지 다다익선이라고 자격증 많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다 볼래요? 라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나름이지. 알았죠? 제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걸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써 있듯이 등급이 나와요. 자격증 나오는데 A등급. 자격증에 써 있어요. 카드로. 또 B등급, C등급하고 등급이 나오죠. 자, 제일 높은 등급이 뭘까요? A겠죠, 당연히. A등급. 자, 그러면 A, B, C의 등급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 여기 있네요, 점수. 전체가 500점이 만점입니다. 그랬을 때 A등급은 400점 이상이면 A등급이 돼요. 전체 문서의 작성 내용을 이만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각각 점수들이 다 있어요. 차트가 50점, 표가 50점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어찌 되는지 이제 과목 배울 때마다 과목마다 소개를 할 겁니다. 다음 B등급이죠. 자, 몇 점 이상? 300점 이상, 500점 만점에. C등급입니다. 몇 점 이상? 200점 이상. 웬만하면 응시하시면 C등급은 나와요. 그죠? 네. 초급이 되겠죠. 초급 자격증. B등급은 이제 중급 정도가 될 거고. 근데 200점 미만이면 모두 있어요? 불합격도 있어요. 불합격 사례는 흔치 않은 경우지만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렇게 A, B, C 등급 각각 1시간씩 시험 본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원서비예요. 원서비. 그래서 단체 접수할 때죠. 마찬가지 한 과목 접수할 때 2만 원이고 두 과목 접수할 때는 좀 할인을 해주네요. 제가 접수하는데
제가 저희 기관에다가 북인천에다 접수한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원서비를 받아서 ITQ 인천센터에다가 송금하는 거예요. 명단 보내고. 이해되시죠? 따라서 카드 결제 안 되죠. 여기다 결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계좌 이체를 저한테 해주시면 저도 송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과목이면 38,000원, 다음 세 과목이면 54,00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안 보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시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험 시간. 그래서 오전에 시험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입실 시간인데 저 8시 한 50분 써 있지만 거의 한 40분까지는 이제 거의 입실을 시켜요. 그랬을 때 1시간 딱 시험 보는 거죠. 9시 시작해서 10시까지. 잠깐 퇴실을 합니다. 같은 장소다 하더라도 잠시 퇴실을 합니다. 퇴실을 했다가 다시 10시 20분에 다시 입시를 시작해서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또 시험 보고요. 세 과목을 다 봤을 때 다시 퇴실을 합니다. 똑같이 다시 11시 50분에 입실해서 12시에 시작해서 1시에 시험이 끝나는 거죠. 총 오전에 다 끝나. 세 과목을 다 보시는 분은 1시에 딱 끝나고 집에 이제 귀가하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시간표예요. 이거는 시간표. 근데 나는 한 과목을 접수했어요. 한 과목 시험 볼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1교시에 배정될 수도 있고 2교시에 배정될 수도 있고 3교시에 배정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인천센터에서. 그래서 1교시 시험 볼 때는 감독관이 그러죠. 한글 시험 보시는 분 시험지가 달라. 엑셀 보는 분 엑셀 한 과목 접수했는데 1교시에 배정될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 2교시에 가도 마찬가지 시험지를 달리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목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이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자, 시험 일정 안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험 매월마다 시험 날짜예요. 얘들이 쭉 보시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시험이 있고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이 정기 시험이라고 해서 항상 꼭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며칠이죠? 8월 4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은 자, 수료가 언제예요? 그리고 네, 9월이죠. 그러니까 시험 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험은 9월 9일. 보셨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접수가 8월 9일이 마감이야. 8월 9일이면 언제예요? 지금 달력이 8월 달이죠? 8월 9일이면 응? 어디? 예, 네, 그러니까 달력이 7월 달이니까 달력을 좀 바꿀게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그러면 다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접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부분 좀 배우고서 요거 시험 볼만하다 그러면 접수하는데 그것도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은 채 배우지도 않은 상태. 그죠? 한글만 조금 진행한 상태에서 접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에 조금 걱정이 되면 다 배워놓고 우리 또 있으니까 10월 달에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 배워놓고 물론 접수는 이제 9월 달에 우리 수료하고 접수하면 되잖아. 그 대신 문제는 뭘까? 단체 접수 안 되고 또 한 가지. 초기화 이제 수료가 되면 배운 내용을 이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잖아. 맞죠? 계속 학습을 진행해. 안 그러면 초기화 된다니까요. 그죠?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으로 다가와. 안 하면 진짜 금방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글이든 엑셀이든 파워포인트든 꾸준하게 반복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8월 9일 날짜로 해서 접수를 시작할 거고 인천센터에다가 제가 이따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좀 더 배우고서 접수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간을 좀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의는 원칙대로니까 이 날짜에 거의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됐죠? 시험 날짜는 언제 본다고요? 9월 9일이 날짜예요. 접수는 다음 주에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뭐 하라 그랬죠? 제가 아까?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가입? 회원가입을. 알았죠? ITQ하고 검색해서 회원가입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니까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날짜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질문할까요? 질문 궁금한 거?
자, 앞에 보시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한글 네오 버전 2016 버전이에요. 얘가 보이세요? 여러분 각자 화면을 보세요.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엑셀 미리 말씀드리면 마찬가지 MS 오피스 2016 버전. 우리 커말도 올해까지 2016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같은 버전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MS 오피스죠. 같은 계열이죠. 2016 버전. 그래서 차례대로 한글 그리고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 중에 먼저 한글이죠. 자, 한글 더블 클릭해 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손 드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창이 열립니다. 됐나요? 자, 한글이에요, 여기가. 다음 교재는 16페이지 꺼내 놓으시고 16페이지 오늘 50점짜리 스타일을 공부할 텐데 자, 하기 전에 앞서서 자, 한글 우리가 배울 게 어떤 건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뭐가 500점이냐 알고 해야 되니까 자,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자, 결과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하고 써있죠? 요거, 얘가 바로 이제 스타일이라고 해서 얘가 50점짜리예요. 실무에서는 1번 이런 거 안 해요. 시험이니까. 얘가 1번 문제다라는 뜻으로 1하고 점 찍어서 이만큼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처음 보자마자 스트레스가 오죠. 뭐 때문에? 영어니까. 갑자기 오늘 영어 막 나오니까 처음부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안내해 드리면 시험 보실 때는 이거를 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몇 점이라고 했죠? 50점. 500점 만점인데 50점을 만약에 빼면 얼마예요? 450점이에요. 그러면 400점 이상은 A등급이라며. 이거 안 해도 돼. 맞죠? 영타가 힘드신 분들 영어의 시간 다 허비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1시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번호만 딱 찍어 놓고 내려와서 몇 번? 2번. 맞죠? 2번으로 바로 가도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죠. 얘가 바로 이제 2번. 요게 2번이고 화면 축소 좀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자, 문제 번호 2번하고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시험이니까 그래요. 2번하고 써 있는 건 문제 번호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 표와 차트예요. 100점짜리죠. 여기까지 몇 점이에요? 150점. 1시간 동안 여기까지만 했다. 불합격. 200부터 C등급인데 맞죠? 불합격. 그래서 자, 이번에선 표를 먼저 만듭니다. 물론 표에서도 공부하는 내용들 뻔하죠. 블록 합계 계산, 여기도 계산이 있어요. 캡션이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이 남북 주요 도시 인구 캡션 들어가고 노란색도 채우고 테두리 보시면 두 줄짜리 보이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죠? 마찬가지 쉼표도 넣어줘야 되고 해서 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정확하게 50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표를 바탕으로 블록을 잡아서 차트 만들기 해서 얘도 50이죠. 그래서 50, 50,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하나 뺐다고 100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부분 채점이 된다고요. 여기서 글자 틀렸다. 그 글자만 감점. 단어에 3점 감점. 이런 식이지. 알았죠?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내일 배우겠죠? 아,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미쳤나봐요. 자, 월요일날 배우겠죠? 오전에 표 배우고 오후에 차트 배우고 이와 같이 단계별로. 자, 그러면 갑자기 종이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종이가 나뉘어졌다는 건 뭐죠? 이제 여기는 1페이지가 되고 맞죠? 여기 몇 페이지? 2페이지. 두 번째 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번호 등장하네요. 갑자기 수학이다 그러시는데 수학 아니라 수식을 편집기, 수식을 표현하자예요. 계산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알아두면 좋잖아. 실무에 많이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문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40점이에요. 둘 다 40점 합해서. 그럼 여기까지 몇 점이죠? 190점. 역시 불합격. 그죠? 이제 문제 번호 4번이 등장합니다. 자, 4번 문제 번호.
이렇게 해서 도형 작성이에요. 얘가 4번입니다. 물론 도형도 작성하지만 도형 안에 이와 같이 글자도 입력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그림도 삽입하게 되고 글맵시도 넣어줘야 되고 다양한 글상자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도형과 함께 글자 집어넣는 이 도형 처리 기능이죠. 그래서 110점이에요. 이 전체가 110점. 그럼 아까 얼마였어요? 190. 110점 합치면 얼마입니까? 300점이 돼서 B등급으로 올라가는 거지. 190점 먹고 나서 나중에 도형 몇 개만 그렸어요. 몇 가지만 도형 그린 거야. 이 도형마다 점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00점은 넘겠지 그러면 C등급이 나오겠지. 1시간 동안. 그죠? 여기 이제 2페이지까지 작성하면 전체가 300점. 그래서 B등급까지 올라가고 다시 종이가 나눠지네요. 뻔하죠? 여기는 이쪽 여기는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는 이제 안내장처럼 가장 글자가 많은 곳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많아요. 그래서 머리말 기능, 그죠? 또 덧말 넣기도 해야 되고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림 삽입할 줄 알아야죠. 그림을 또 자르기를 합니다. 이제 그냥 이대로 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라내서 쓰는 거죠. 이런 것도 배우고 각주라고 해서 기억하고 써 있죠. 맨 아래에 가면 각주에 해당하는 각주 글 단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이런 걸 각주라고 부르거든. 이제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다음 또 내려가보면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도 알아야 될 거고,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해서 얘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문단 번호로 다 넣어줘야 돼. 이런 거 배우고, 특수문자 꾸며야죠. 그죠? 강조점 들어가고, 여기도 표가 있네요. 여기 표에는 또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죠. 그냥 노랑으로 단색으로 들어가지 않죠. 표도 만들고요. 또 아래쪽에 가보면 쪽번호 매기기 페이지 번호죠. 페이지 번호도 임의로 결정해서 내 맘대로 6번째부터 시작하자고 문제 지시에 나오니까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3페이지가 200점. 점수가 높은 이유는 뻔하잖아. 글자가 제일 많죠. 200점. 그럼 몇 점이에요? 500점. 만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게 1시간이에요. 도망가기 없기. 밥 먹고 도망가 누구는 이제 이거 언제 다 왜 못해요 하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키보드도 어느 정도 좀 치는 것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20일 동안 꾸준하게 키보드 입력해 보시면 늘어요. 키보드 타수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틈나는 대로 자꾸 해봐요. 그죠? 빠를수록 좋으니까. 오늘 하루 안에 만들자 누구나 하겠지. 근데 1시간 안에 하자.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얼마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렇지. 이제 이해되죠? 이제 요거를 배울 겁니다. 이 정도 배워놓으면 실무에서도 많이 써요. 이런 거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잖아. 기능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실무로 이 과정을 참여하신 분도 큰 도움이 될 거고,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거니까 더욱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16페이지 보시면 스타일을 지금부터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유의물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유의물은 왜 드리냐면 한글 총정리 드리는 목적은 뻔해요. 수업하다 보면 메모하시느라고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막 내가 설명하는 거 쓰느라고 자꾸 따라하기 학습을 놓쳐. 이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놓치게 되면 안 돼요. 메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메모를 하지 않게끔 제가 아예 유의물을 만들었으니까 요 유의물 보시고 이대로만 하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항상 같이. 요약식이라고 하죠. 글자도 크게 만들었어요. 안 보인대. 선생님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고. 뭐 오히려 유의물을 주고 내가 학생들한테 원망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크게 만들었으니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제 다시 자, 여기입니다. 한글부터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대로 한글. 집에 혹시 한글 네오 버전이라고 16 버전이 없으면 USB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되잖아. 집에 설치하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정품 버전으로 담아 드릴 테니까 설치하는 방법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보이시는 요게 A4 용지예요. 시험은 당연히 A4 용지로 시험 보는 거죠. 이게 종이야 종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라고 불러요. 통칭해서. 한번 따라해봐요. 워드 프로세서. 어디 가서 누가 워드 프로세서 그럼 별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래야 한글. 혹은 훈민정음. 혹은 MS 워드. 이들은 다 통칭해서 부르는 명칭. 뭐라고 부른다? 워드 프로세서. 우리나라에선 극강이죠. 아래 한글을 제일 많이 쓰니까. 외국 계열 회사에서는 MS 워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실제 시험도 ITQ 시험도 MS 워드로 시험 보시는 분도 있어요. 버전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아래 한글 16 버전. 알았죠? 네오 버전. 이걸로 시험 볼 거고 제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도 그렇게 네오 버전이라고 다 알려줘요. 버전이 다르면 시험 볼 때 큰일 나거든요. 그죠? 알려주고 똑같은 버전을 시험 보게끔 거기서 자리 배치를 하는 거죠. 다음 A4 용지인데 자 일단 처음이니까 화면 구성부터 소개합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자 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빈 문서 하고 써있죠. 일명 제목 표시줄. 한글은 아래 한글은 기본으로 기본 명칭이 빈 문서라고 나옵니다. 내가 저장을 하겠죠. 나중에 저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장 하면 여기에 그 이름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저장이 잘 되었나 볼 때는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음 보시면 파일, 편집, 보기 해서 메뉴가 나오죠. 일명 탭 메뉴라고 불러요. 따라합니다. 탭 메뉴. 그래서 이런 거잖아. 보기 누르고 입력을 누르고 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앞에 누를 때마다 그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이게 탭 메뉴. 물론 메뉴 방식에 글자 말고요. 옆에 삼각형 조그만 버튼, 목록 버튼 있죠. 쟤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 이것도 하나의 메뉴인데 이 방식은 풀다운 방식이죠. 풀다운, 아래로 떨어진다. 안 써요. 왜 안 쓴다? A4 용지를 가리잖아. 그러니까 요즘엔 글자를 눌러서 탭 메뉴로 씁니다. 아셨죠? 글자 누르세요. 옆에 버튼 누르지 마시고. 눌러도 되긴 해. 근데 기왕이면. 또 한 가지 이 탭 메뉴를 2번 누르잖아요. 2번. 더블 클릭을 하잖아. 메뉴가 숨김이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또 나오긴 해. 나오잖아요. 근데 A4 용지에 가서 또 커서를 땅 찍으면 또 숨어. 불편합니다. 이해되세요? 이 원인이 뭐였죠? 더블 클릭해서 그런 거지. 그럼 해결 방법은 다시 더블 클릭 아무데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탭 메뉴 누를 땐 2번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기억하시고 2번 눌러서 쓰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고수. 메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A4 용지를 크게 보는 게 좋겠어. 메뉴가 A4 종이가 커 보이잖아. 아무래도 맞죠? 화면에 더 많은 걸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쓰는 분도 덜어 있지만 기왕이면 메뉴를 항상 보게끔 항상 메뉴 누를 땐 한 번 누른다 잊지 마시고 또 앞에 보세요. 예, 세문서, 불러오기, 저장, 인쇄, 미리 보기, 스타일, 언어, 글꼴, 크기, 진하게, 기울임, 밑줄, 취소선, 글꼴색, 정렬, 줄간격 160. 이게 뭔지 아세요? 자주 쓰는 애들이야. 자주 쓰는 애들을 한 줄의 도구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일명 서식 도구 상자라고 부르죠. 해보세요. 서식 도구 상자. 한 번씩 따라하는 게 좋아. 그렇죠? 그러면 학습 효과가 좋아집니다.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살짝 해도 되니까 서식 도구 상자. 자주 쓰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또 보세요. 처음이니까 처음에 학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눈금자죠. 1, 2, 3, 4, 5, 6 보이세요? 왼쪽에도 1, 2, 3, 4 보이죠? 눈금자가 기본으로 있어요. 항상.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모양으로 파란색 화살표 모양 보이세요? 문단부호라고 불러요. 문단부호. 해보세요. 문단부호. 제가 읽는 게 좋아. 읽는 게 좋아요. 자, 앞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다. 자, 해볼게요. 최민수하고 입력합니다. 선생님 이름이죠. 엔터 치면 내려오잖아. 맞죠? 또 이만큼 가서 엔터. 또 그냥 엔터. 자, 앞에 잠깐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글자라고는 얘밖에 입력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줄을 4줄을 내려왔잖아. 여기는 이만큼의 공백이 있다. 여기는 공백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저와 같이 엔터 표식을 보여주는 게 문단부호예요. 그래서 자 이만큼 공백을 띄고 엔터 쳤구나. 얘는 그냥 엔터 쳤구나. 외관상으로는 얘 글자는 얘밖에 안 보이지만 그죠? 어디에서 내가 엔터를 쳤는지
문단의 끝을 보여주고 공백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단 부호는 항상 어떻게 켜놓고 쓰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시험 볼 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얘를 없애고 써도 돼요. 근데 유리하죠. 실무에서도요, 얘를 켜놓고 쓰는 게 유리하세요. 문단의 끝을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서 이제 집에 컴퓨터엔 쟤가 없어. 집에 가서 연습하다가 전화 많이 와 그래서 선생님 달라요. 쟤가 없어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하시죠. 마우스 잡으세요. 같이 하시죠. 보기라고 합니다. 보기. 자, 우리 탭 메뉴라고 했으니까 보기에 클릭 한번 하세요. 하셨어요? 다음 여기 요거 문단보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쟤를 클릭해서 꺼보세요. 있어 없어? 이렇게 끄는 거야 이제. 끄고자 할 때는. 근데 권장사항은 켜놓는 게 좋다. 여러분 집에는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꺼져 있다. 따라서 보기에 가서 켜자 이런 얘기죠 지금. 아셨어요? 기본을 보여주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숫자가 여러분 컴퓨터마다 다를 거야.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던 학생이 이 화면에 확대 축소의 비율을 얼마로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 말이야 여기. 자, 다시 뭐 안 보신 분들 여기. 앞으로 수업할 때 제 거 여기 TV 보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죠? 여기를 무조건 째려 보셔야 돼요. 자, 이 숫자가 각각 다르다 이거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확대를 좀 크게 해서 작업하시는 분이 작업하는 게 편하다라는 분도 있고, 저는 좀 작은 게 좋아요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세요. 자, 잘 봐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버튼이 있죠. 그걸 통해서 화면은 확대 축소합니다. 해보죠. 플러스 눌러보세요. 클릭할 때마다 5%씩 커져요. 맞죠? 화면이 A4가 이 종이 사이즈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확대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축소가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얼마의 비율을 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다. 시험 볼 때도 물론이다. 알았죠? 근데 저는 크게 합니다. 제가 크게 하는 이유는 왜죠? 여러분 여기를 보고 해야 되잖아. 작게 줄여놓으면 다들 또 시선이 어떻게 돼요? 저 뭐야? 무슨 글자 이러잖아. 눈썹 붙잖아.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러니까 크게 해놓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됐죠? 화면 확대 축소. 네. 자, 이제 화면 구성의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자, 앞에서 보세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시험 대비고, 또 실무 대비로 문서를 지금부터 만드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자, 이 문단보호를 꺼내자라는 설명과 화면 확대 축소를 여러분이 알아서 하자. 맞죠? 두 가지를 기본으로 알려준 거고요. 시험 보실 때는 위에 여백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이만큼 여백이 지금, 커서가 여기 있잖아, 지금. 맞죠? 여기 지금 자 보시면 니은자 거꾸로 된 모양으로 이런 모양 보이죠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보이죠? 다시 말하면 이쪽에는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왜? 여백이니까. 여백 따라해 보세요. 여백. 그래서 우리 시험 보실 때 여백을 정해져 있습니다. ITQ 시험 볼 때는 여백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F7 하고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F7. 자, 안 되면 바로 즉시 손을 드시고. 됐어요? 단축키로 공부해야 되니까. 원래는, 자 보세요. 원래는 편집에 쪽여백에 가서 맨 아래 쪽여백 설정 이래도 돼. 이게 F7이거든. 근데 우리는 시간 제한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빠르게 작업하려면 단축키를 쓰는 거니까 F7. 또 어떤 분이 F7 쓰려고 그래. 프린트 보세요. 거기 써 있어. F7 써 있잖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백을 줄 텐데 같이 합니다. 먼저 가시면 안 되고요. 앞에 보세요. 여백도 빨리 줘야 되거든요. 빨리 주는 방법. A4 용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위쪽부터입니다. 20mm라고 되어 있어요. 봤어요?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고, 왜 이게 빨라요? 드래그 하고, 뭐라고 친다? 10mm.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가 중요하니까. 됐어요? 탭을 누르세요. 키보드에서. 자, 탭 모르시는 분 여기 봅니다. 키보드에 보면 탭 키가 여기 왼쪽에 한 번만 누르는 거죠. 탭 한 번만. 자, 눌러보면 얘가 위쪽에 커서가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가요? 아래쪽으로. 탭 순서대로 물이 흐르듯이
얘가 정해진 탭 순서가 있으니까 이 순서로 숫자를 주는 게 빠른 방법이야. 얼마 준다? 10.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탭 어디로 가요? 왼쪽. 정해져 있잖아. 얼마? 11. 11. 탭 또 어디로 가요? 오른쪽. 얼마? 11. 이게 딱 순서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탭 이제 머리말 얼마? 10. 가고 있죠? 또 탭 어디로 갔어요? 꼬리말 얼마죠? 10. 끝. 이렇게 하면 빨라요. 탭 키만 누르면 마우스로 갔다가 드래그 할 필요 없어. 위쪽만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 탭 순서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값을 줍니다. 자, 우리 외우자고요. 앞에 보세요. 얼마였어요? 위에서부터 얼마? 10 아래, 10 왼쪽, 11 오른쪽, 11 머리, 10 꼬리, 10. 이것이 꼭 무조건 정해진 거야. 이게 우리 상공회의소 시험인 워드 프로세서 1급 시험도 실기 시험 볼 때 정해져 있잖아. 20, 20, 20, 20, 10, 10. 그게 어떤 자격증 시험이냐에 따라 정해진 여백이 있다. 근데 ITQ는 얼마라고요? 10, 10, 11, 11, 10, 10. 암기하자. 알았죠? 네, 여러분 프린트에 다 써 있으니까 메모하지 마시고. 대신 탭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출발. 자, 됐으면, 자, 다 됐으면, 자, 여기입니다. 설정을 눌러줍니다. 설정하고 눌러주시면 커서 위치 좀 보세요. 커서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 이쯤에 있었는데 왼쪽에 쑥 들어가죠?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실격이야. 무섭죠? 실격은 불합격. 반드시 해야 될 거 알았죠? F7 해서 여백 주는 거.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1 하고 입력하세요. 1. 숫자 1. 점 찍고. 마침표에 점 찍으세요. 엔터 5번. 됐어요? 2. 점 찍고. 점 찍어요. 문제 번호 주는 거예요. 엔터 5번.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문제 번호 다 세팅하는 거야.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1번 하기 싫은 분들 사람들은 2번 밑에부터 하면 되잖아. 이해되죠? 문제 번호를 미리 만들죠. 근데 지금 방금 내가 엔터 몇 번 쳤어요? 5번 쳤어요. 그죠? 4번 치면 어떻게 돼? 4번 치면 돼요. 6번 쳐도 돼요. 단지 1번과 2번을 구분하려고. 아셨죠? 근데 굳이 왜 5번 했어? 내 맘이에요. 집에 가서 그거 고민한다. 왜 5번이야? 상관없다는 얘기죠. 1번하고 2번을 구분 목적이니까 엔터 개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다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쪽을 만들게요. 이쪽을 쪼개 갑니다. 쪽. 탭 메뉴 쪽. 앞에 항상 보시면서 쪽 클릭하세요. 글자 누르는 겁니다. 2번 눌러버리면 숨어요. 그럼 다시 또 2번 눌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다음 여기 구역 나누기. 구역 나누기. 요거 한 번만 따라 해보시죠. 다 같이 구역 나누기. 원래는 FM대로 쪽 나누기 하면 이게 FM이거든. 원래 쪽 나누기 하면 당연히 이쪽을 나눠줘요. 여기서 쭉 엔터로 내리면 이쪽이 나오겠지. A4 용지가 210 곱하기 297이니까. 근데 그 방법 말고 언제 엔터 다 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는 거죠. 쪽 나누기를 해도 되는데 어디 갔어? 쪽 나누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3페이지에서 쪽 번호 매기기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쪽 번호가 안 들어가요. 이제 다시 또 1쪽이랑 2쪽은 쪽 번호를 또 없애야 돼.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나누기 한다? 구역 나누기. 같은 결과거든요. 사실은. 자, 구역 나누기 클릭하세요. 한 번만. 클릭해봐. 한 번만. 자, 봐봐. 이게 이쪽이야. 지금 여기 넘어간 거야. 지금 얘는. 아셨어요? 이 페이지에 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문제 번호 몇 번? 3이죠. 3점 찍고 엔터 몇 번? 5번. 4번 해도 돼요. 6번도 돼요. 4점 찍고 엔터 몇 번? 5번. 자, 이제 이 페이지는 3, 4번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구역 나누기. 여기 보시면 돼요. 구역 나누기 한번. 자, 이제 몇 쪽이에요? 3쪽. 어디를 보면 안다?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3하고 써있죠. 전체 3페이지 중에 3번째 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지금 3/3 써있잖아요. 왼쪽 밑에. 봤죠? 다음 여기선 문제번호 5번 하면 안 돼. 5번은 문제번호 없어요. 그냥 종이만 딱 만들어 놓고 끝.
3장 확보했다. 알겠죠? 이제 어디로 간다? 일쪽으로 가려면 휠을 굴려야지. 이제 쫙쫙 굴려요. 휠을 굴려서 휠 굴려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어디로? 1번 밑에다가. 잊지 마세요. 문제번호 옆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항상 문제번호 아래. 지금 제가 클릭한 것처럼 여기 문제번호 아래 왔어요. 자, 이제 책을 보자. 책에 여러분 시험지도 시험 볼 때 시험지를 주거든. 이렇게 나와. 똑같이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야. 1 하고 써 있잖아. 책 보죠. 다음에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하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조건, 이따가 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꾸며야 돼, 사실은. 1번 해서 보면 유니피케이션하고 영어로 써 있네. 그죠? 이것도 영어네. 자, 이번에 문단 모양하고 배웁니다.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은 10포인트. 원래 이 포인트 단위가 나왔는데 5포인트가 대략 한 칸 정도 돼요. 5포인트가 한 칸이면 15포인트가 한 3칸 정도 들어가라 이런 얘기거든. 문단이니까. 다음 3번 글자 모양을 줄 텐데 글꼴 한글은 도둠을 주고 영문은 굴림을 주고 크기는 몽땅 다 10포인트 장평 이따가 설명할게요. 95% 자가는 5%로 하시오. 이 지시대로 딱 꾸며주면 몇 점? 50점. 그 대신 이와 같이 꾸미기 전에 여기 뭐 해야 돼? 글자를 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렵죠. 여기 4줄짜리. 여러분 지금 출력 형태 책 보이세요? 출력 형태 영어 2줄 한글 2줄 나와 있죠? 얘를 입력하는 거죠. 입력. 자, 지금부터 입력 시작. 시간 많이 드릴게요. 걱정 말고. 자, 옆에 경마장을 달리거나 말거나 왜 신경 써? 지금 내 공부잖아. 내가 공부하러 온 건데 주위에 왜 신경을 써요? 입력 시작. 자, 입력 다 했으면 우리 아까 보시면 조건 1, 2, 3이라고 써 있는 거를 진행하는 거야. 글자를 먼저 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단이 하나가 아니라 문단이 2개이기 때문에 블록이라 그래. 앞에 봐줘야 돼요. 자, 출발점인 이곳에서부터 도착점인 이곳까지 제가 먼저 합니다. 마우스를 가서 드래그 아시죠? 드래그.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알아서 블록이 쫓아와서 마지막 도착점까지만 가면 블록이 돼요. 해보세요. 절대 문제번호 1번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에 4줄, 줄로 말하면 문단 2개를 까맣게 블록을 잡아서 이제 꾸미겠다. 스타일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안 됐으면 바로 손 들고 F6 누르세요. 단축키예요. 키보드에서 F6을 누르면 얘가 스타일이 바로 호출이 되지. 자, 이때 F6 잘못 눌렀어요? 요거 되돌리기는 요거 되돌려서 블록 잡으시고요. 까맣게 F6. 자,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1번 유니피케이션의 스타일 이름은 여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또 앞에 TV 보셔요. 플러스가 추가예요. 기존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한글 2016 이 네오 버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목록들이고 난 여기다 하나 내 스타일을 하나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 따라합니다. 추가 그거야. 플러스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대화 상자라고 해요. 나왔어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보셔요. 스타일 이름이 뭐냐 하고 새 스타일하고 나와 있죠. 파란 색깔로 연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잖아. 이럴 땐 지우지 말고 키보드를 입력하면 알아서 지워져요. 알았죠? 거기에 영어네. 근데 유니피케이션 입력 시작합니다. 시간 듬뿍 드릴게요. 영어잖아. 유니피케이션. 영문이라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가 치면 안 돼요. 스타일 이름에다가 이렇게 유니피케이션. 천천히 입력하시고. 자, 다 했으면 자, 이제 여기 자, 다시 한번 교재 봅니다. 1번은 끝났어요. 2번에 문단 모양 그랬죠? 여기 있네.
봐요 앞에 문단 모양. 보셨어요? 클릭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문단 모양의 또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 안에서 또 하면 돼요. 자, 뭐라고 했느냐? 왼쪽 여백이 15포인트 여기죠? 왼쪽에 0.0을 드래그해서 얼마? 15라고 수정. 드래그해서 입력하는 게 빨라요. 문단 아래 간격 여기입니다. 0.0 문단 아래 얼마라고 준다? 10포인트 10. 그러면 2번이 끝. 그럼 보실래요? 2번이 끝이면 어디로 가? 설정으로 나가야지 일단. 그럼 이제 3번 글자 모양. 봤어요? 앞에 TV 글자 모양 클릭. 여기서 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자, 한글은 도둠이고 책에 한글은 도둠이고 영문은 굴림이다라고 써 있죠. 이게 언어마다 글꼴을 달리하네. 근데 이 둘 다 크기는 10포인트고 장평은 95입니다.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앞에 보세요. 지금 현재 대표라고 돼 있죠. 맞죠? 언어의 대표라고 돼 있잖아. 이 대표란 뜻은 한글이든 영어든 똑같다 이런 얘기죠. 대표니까 전체에 일관성 있게 똑같이 들어갈 무언가를 줄 때 그게 대표예요. 대표. 한글이든 영어든 따지지 마라 이 소리지. 자, 지금이 그렇잖아요. 한글이든 영어든 따지지 말고 크기는 얼마? 10포인트. 여기 기준 이 대표 위에 기준 크기 얼마 돼 있어요? 10포인트인데 10.0이 10이잖아. 되어 있어요? 뭐야? 땡큐. 안 해도 되잖아요. 뭘 고쳐. 같은 건데.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는 언제나 10포인트예요. 시험에.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있는 글자 크기는 무조건 얼마라고? 10 나옵니다. 시험에. ITQ 시험은 항상 그래요. 선생님 제가 또 의심 많아. 10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죄민수야. 이름 걸어. 알았죠? 무조건 얘는 땡큐. 그 다음 장평 갑니다. 여기 봐야죠. 장평. 보셨어요? 장평 얼마나 그랬어요? 자, 입력합니다. 장평은 드래그 여기 하셔서 얼마? 95. 그럼 장평 소개할게요. 장평이 뭐냐? 글자의 가로 비율. 자, 저 좀 볼까요? 키는 똑같아요. 키는 똑같은데 제가 장평을 100이라고 할게요. 장평 200을 주면 최민수가 가로 방향으로 2배. 뚱뚱해지는 거지. 장평 50 주면 날씬해지는 거죠. 우리의 소원 50. 알겠어요? 키는 똑같고 가로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 장평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90으로 준다는 얘기 살짝 날씬. 알았죠? 95. 이거는 한글, 영문 둘 다 대표니까 또 자간이네요. 자간 여기입니다. 자간 0 아니고 얼마래요? 5%. 5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따라서 대표일 때 할 도리를 다 하고 이제 설정하지 마세요. 설정하지 말고 이제 글꼴을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2번 해야 돼. 장평도 2번, 자간도 2번, 한글일 때 1번 돌고 영문일 때 1번 돌고. 왜 그러냐고. 대표일 때 한꺼번에 해버리고 마지막에 글꼴만 바꿔라 그 얘기예요. 가죠? 자, 여기입니다. 대표 클릭하세요. 이제 뭐로 바꿔요? 한글. 한글은 뭐라 그랬죠? 도둠. 맞죠? 보세요. 제가 하는 거. 여기 펼쳐서 해도 되는데 펼치면 글꼴 겁나게 많아. 한글 글꼴 너무 많아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거 볼래요? 여기서 드래그를 해. 여기를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했어요? 한영키 한번 누르고. 왠지 알아? 아까 유니피케이션 영어 쳤잖아. 그 다음에 도둠이라 그랬죠? 입력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디귿자 쳐봐요. 디귿. 하면 한 방에 나와. 시간 싸움이잖아. 1시간 안에. 그러니까 디귿만 쳐도 초성만 입력해도 도둠 클릭. 됐어요? 다시 한글에 설정하지 말고 다시 한글을 클릭해서 뭐로 바꿔요? 영문. 같은 방법. 얘 봐요. 다시 돌아가잖아. 함초론 바탕으로. 드래그 하시고 뭐라고 했죠? 굴림, 기억. 기억. 그러면 굴림 바로 보이잖아. 이 방법이 빠르다니까. 클릭. 그럼 뭐야? 다 했다. 다 했다. 3번까지. 이제 나오는 거 볼까요? 설정. 그러면 1번 스타일 이름 다 했고 2번 문단 모양 다 했고 3번 글자 모양 다 했고 맞죠? 따라서 이제 나가는 거죠. 추가예요. 추가. 추가 누르면 자 추가시켰네. 유니피케이션 된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설정해서 스타일 대화 상자 닫아보시면 이렇게
ESC. 보세요. 왼쪽에 여기 볼까요? 보세요. 지금 보면 왼쪽에 원래 1과 같은 위치였는데 왼쪽 여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니까 얘가 문단이 딱 떨어지잖아, 밑으로. 알겠죠? 다음에 자, 영어는 지금 굴림이고요. 한글은 도둠으로 글꼴이 달라요, 서로.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교재랑 똑같이 끝나잖아. 이 끝나는 부분이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면 몇 점? 50점. 끝. 자, 일단 ESC 하셨어요. ESC 안 하면 안 돼. 왜? 블록이 잡혀 있으면 이거 저장할 거거든. 블록 저장이라고 해서 까만색 블록 그 글자만 저장해 이제. 그러니까 한글 저장할 땐 조심해야 돼요. 까맣게 되어 있는 블록 잡혀 있는 상태로 저장하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ESC를 하는 거야. 블록 해제하려고. 자,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저장. 여기 하세요. 여기. 요거. 서식 도구 상자에 있어요. 저장. 옆에 버튼 누르지 말고 자, 저장. 클릭하면 대화 상자 바로 나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저랑 다를 거예요. 기다리세요. 나옵니다. 자, 나오면 최초에 문서라고 돼 있어요. 맞죠?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이름들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름이 있지 않나? 그 자리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자기 방을 만들어서 자기 폴더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한 거야. 여러분도 그 방을 만들 거야, 이제. 무조건 만들어야 돼. 나중에 여기를 꺼내서 추가로 표도 만들고 차트 이게 추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게요. 얘죠, 얘. 자, 여기 보시면 폴더 만드는 게 이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버전인데도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폴더에 플러스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없는 분. 없는 분은 왼쪽에 새 폴더라고 또 있을 거야. 예, 그거 써도 돼. 같은 애거든. 같은 애예요. 새 폴더가 폴더 만드는 거랑 같은 거거든. 자, 그럼 하죠. 클릭하시게 되면 폴더 이름하고 물어보시면 새 폴더 써 있는 분도 이름 쳐요. 본인 이름. 새 폴더 하신 분들 본인 이름 치세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엔터 한번 쳐주면 이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름이 있으면 그죠? 바로 아마 본인 이름 방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랑 달라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본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정상인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자, 이제 위에 보시면 저처럼 저랑 다르다 그랬으니까 본인 이름이 일단 있죠. 그러면 된 거예요. 저랑 달라요. 뭐 저는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여기 문서 파일 이름. 한번 따라 해보죠. 다 같이 파일 이름. 파일 이름에 여기를 드래그해서 자, 원래 1 하고 거기 막 써 있잖아. 그죠? 신경 쓰지 말고 드래그해서 빵빵빵 빵빵빵 동그라미 0 3개 그냥 빵빵빵 됐어요. 저장하고 누릅니다. 자, 맨 위에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우리 제목 표시줄에 빈문서라고 써 있었는데 빵빵빵 HWP 맞아요? 또 여러분 이름 있나 봐봐요. 있어요. 맞죠? 그래야 여러분 이름 폴더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제. 그 이름 폴더는 앞으로 안 만들어도 돼. 폴더는 한 번만 만들면 되잖아. 방이니까. 이제 그 안에다가 문서만 저장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어딘가 보세요. 새 문서. 따라해보자. 다 같이 새 문서. 새로 시작할 때 쓰는 거예요. 새 문서. 찾았어요? 자, 클릭하면 이제 아까처럼 새로운 창이 열리고 여러분 방금 만든 건 뒤에 있어요. 지금 창을 또 하나 연 거지. 자, 이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교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2페이지 22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맨 위에 문제 유형 빵빵 1 써있죠? 이거는 빵빵 1로 저장할 거야 이제. 저랑 같이 하겠죠? 한 번 더. 그럼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밑에 빵빵 2부터 여러분 혼자 하는 거야 이제. 큰일 났지 이제. 막 손 들고 난리가 날 거야. 질문하는 게 정상이에요. 옆에 보시면 빵빵 3, 빵빵 4, 또 교재 넘겨보세요. 빵빵 5, 빵빵 6, 7, 8 겁나게 많아. 이거를 오늘 반복 훈련해야 돼. 컴퓨터는 반복이거든.
하면 내게 되는 거야 이제. 지금 한 건 제가 한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따라 한 거잖아. 맞죠? 결과적으로 항상 앞으로 수업할 때 보세요. 자, 따라하기 학습 2번 하고 자기주도 학습 시간 누리면 각자 이걸 채워서 만드는 거야. 개인 질문하는 거고요. 또 빵빵 8까지 끝났다 만약에 그럼 넘겨볼게요. 쭉 넘겨보시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넘기면 안 되지. 왜냐면 과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17페이지 과목이 바뀌면 페이지 번호가 다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117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실전 모의고사 1회 써있고 거기 보시면 또 맨 위에 1번에서 스타일하고 또 나오잖아. 봤어요? 모의고사가 1회부터 7회까지 7개가 있어요. 그럼 총 7번 더 와야 되는 거지. 그 대신 얘들은 저장할 때 1회 모의고사 2회는 2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할 게 겁나게 많죠. 이건 개인 진도예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나니까, 속도 차이가 나니까 좀 빠른 사람은 빠르게 가고 조금 더디게 가실 분은 천천히 가도 되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죠? 아셨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22페이지. 22페이지. 돌아왔죠?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자, 앞에 보시고 이제. F 입력한다 그러면 안 돼. 제일 먼저 F7.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 준 거예요. 프린트 이따 하실 때 그거 꼭 보고 해요. 그러면 틀림이 없어. 근데 안 보고 그냥 해보려고 욕심내다가 틀리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보고 하는 거지. F7. 자, 시작하죠. 자, 여기 할 땐 봐주시고 20부터 A4 용지는 항상 고정이니까 이거 바꿔버리면 안 돼요. 실격이야. 알았죠? 자, 위쪽 여백 20부터 자, 드래그해서 10 뭐를 누르죠? 탭 10 탭 11 탭 11 탭 10 탭 10 아까 우리 연습한 거 결국에 왼쪽 오른쪽만 11이고 나머지는 10 제본엔 가지 말고 또 여기서 탭을 누르면 제본까지 가거든. 제본엔 가지 마요. 꼬리말이 끝이야. 되셨어요? 설정. 자, 이제 뭐 해요? 쓰면 안 돼. 막 치면 안 돼. 1점 찍고 엔터 5번. 그러니까 이따가 꼭 프린트 보세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혼자 할 땐 또 헷갈려. 2점 찍고 엔터 5번. 그리고 구역 나누기 하기 전에 커서가 반드시 끝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커서를 위에 올려놓고 구역 나누기 하면 구역 나누기 하게 되면 원래 커서 위치부터 끌고 내려가는 거야. 끝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맨 끝에 커서가 맨 밑에 반짝반짝거리죠? 다음 쪽에 가서 그렇지. 클릭을 하고 구역 나누기 클릭하면 종이가 딱 나뉘어진 게 보여요. 3점 찍고 엔터 5번 4점 찍고 엔터 5번 또 뭐 나누기? 구역 나누기. 여기 5번 하지 말고 종이를 3장을 미리 확보하자. 알았죠? 제일 좋은 방법. 자, 이제 하셨어요? 올라가자. 필. 어디 아래로? 1번 아래로. 오셨어요? 자, 책 보시면 거기 에어 폴루션 하고 영어 시작하죠? 고단한 시간이죠.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시작합니다. 네. 그래도 돼요. 자, 책은 22페이지고요. 입력은 다 하셨죠? 자, 그러면 입력을 다 완료했으면 블록을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드래그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도착점까지 끌고 내려오면 알아서 블록이 되죠. 되셨어요? 안 됐으면 바로 신호 보내고 F6 누르세요. 6이 아니라 F6. 다음 플러스 앞에 보시고요. 추가야 무조건. 플러스 하면 스타일 이름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이때 교재 보셔야죠. 여러분 22쪽에 빵빵 1번에 양괄호 1번 스타일 이름 폴루션 하고 써있죠. 자, 입력 시작하죠. 영어로 폴루션. 자, 입력을 영어로 천천히 다 해주세요.
되셨어요? 다음 양괄호 2번 책에 보시면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 클릭하시고 다음 왼쪽부터입니다. 왼쪽 여백에 드래그 아까와 같이 15포인트. 얘는 외우면 안 돼요. 문제 보면서 하셔야 돼요. 다음 문단 아래 간격 여기죠. 0.0 아니고 얼마? 10포인트 해서 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15 여기 얼마? 10. 이따가 여러분 혼자 하실 때 들여쓰기도 나와요. 문제. 그러면 들여쓰기 나오면 여기에 선택 이렇게 보셨죠? 네, 선택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숫자를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따 하실 때 모르면 또 질문하세요. 네. 네. 자, 지금은 이걸로 문단 모양은 끝이죠. 따라서 설정하고 눌러주시고 다시 이번엔 글자 모양 클릭. 자, 이때 글꼴은 어떻게 한다? 나중에 한다. 대표라고 되어 있을 때 공통적인 요소. 자, 기준 크기 10.0, 10포인트는 언제나 땡큐니까 그대로 두시고 장평을 한번 보자고요. 장평이 얼마입니까? 좋아요. 자, 100%로 되어 있어요. 97 입력. 다음 자간이란 건 뭘까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죠. 자간. 얼마죠? -5라고 입력해 주시고 -5 되셨어요? 자, 다음 이제 언어로 갑니다. 설정 굳이 안 하시고 하지 마시고 언어의 대표를 한글 먼저 한글 궁서네요. 함초롬 바탕에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고 한영키 한번 눌러서 아까 폴루션 영어 입력했으니까 기억하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한눈에 궁서 라고 하셨죠? 바로 설정하지 마시고 이제 영문입니다. 한글 언어를 영문 언어로 바꿔주면 글꼴이 다시 원래 기본값인 함초롬 바탕으로 변경돼서요. 얼마죠 이번에? 뭐죠 이번엔? 도둠이죠. 디귿 드래그 하시고 도둠. 여기서 도둠인데 도둠체 감점이에요. 외관상 티가 안 나요. 근데 컴퓨터 채점.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 아니야. 무조건 컴퓨터 채점. 다 하셨어요? 나가죠. 설정. 이제 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양괄호 1번 해서 해당하는 문제 1번에 자, 이와 같이 스타일 이름 끝났고 2번에 문단 모양 끝났고 3번에 글자 모양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눌러요? 추가죠. 네, 추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폴루션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설정 이렇게. 근데 기다려 보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혹시나 만약에 이따 혼자 하실 때 저장을 눌러버리면 안 된다. 왜? 딱 보시면 무슨 저장이라고 써 있나요? 그게 이제 까만색 4줄만 저장돼요. 3장 저장 안 돼요. 그래서 블록만 저장되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 ESC. 지금 하세요. ESC. 블록 해제. 물론 다른 곳을 클릭해도 되고. 다음 저장합니다. 이제 여기죠. 네, 해당하는 도구 클릭. 다음 여러분 이름에 와 있나 좀 봐주시겠어요? 와 있어요? 혹시 아니신 분들은 여기 위에 꼭대기 저장 위치 말이죠. 여기 저장 위치가 여러분 이름이 아니면 여러분 이름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되어 있는 분들은 이곳에 뭐라고 입력한다. 이제는 빵빵 뭐라고요? 1. 그렇지. 아까는 빵빵빵, 지금은 빵빵1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 하셨죠? 저장하고 눌러주시면 자, 우리 상단에 꼭대기 보시면 빵빵1 맞죠? 여러분 이름 맞아요? 됐어요?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각자 연습을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뭐 먼저 해야 돼요? 세문서 클릭 되셨어요? 이제 F7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요약집 나란히 놓고 하세요. F7부터. 근데 잠깐만 앞에 봐주세요.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스타일을 왜 배우느냐 도대체 실무에서 제일 어디에 써먹느냐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타일을 사용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자, 제가 스타일을 한번 또 만들어 볼 텐데 그냥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 정도에서 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자, 이쯤 할게요. 해당 내가 문단을 블럭 잡아서 F6 하고 누르면 스타일 맞죠?
다음 스타일 추가 플러스 스타일 이름을 반드시 영어로 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그냥 민수 스타일. 여러분 실무에 쓸 때는 스타일 이름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는 거야. 마음대로. 민수 스타일. 제 이름으로 할게요. 그냥. 문단 모양도 줘도 되고 글자 모양 해도 되고 문단 번호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글자 모양만 해볼게요. 글자 모양만 해도 돼요. 클릭. 다음 크기를 조금 키워서 12포인트로 글자 색을 해당 색을 자 초록색으로 줄 거고 다음 진하게도 할 거고 기울임도 했어요. 자 지금 뭐 했어요? 크기 바꿨어요. 글자색 바꾸고 진하게 한번 하고 기울임 했습니다. 다음 이제 설정하고 나갔습니다. 글자 모양만 한 거죠. 추가했습니다. 자 민수 보이세요? 설정하게 되면 얘 바뀌죠. 이제 초록색 기울임 진하게 12포인트.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여기 한 3줄 정도도 방금 했던 요 스타일을 또 하고 싶어. 그럼 자 우리 하려면 원래 여기 글꼴 아니 크기죠. 크기 줘야 되고 진하게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얘가 바로 스타일이란 곳이니까 클릭해보면 민수 있네. 클릭 끝. 다음 여기도 해볼까요? 블록 잡아놓고 다시 펼쳐서 뭐라고요? 민수 클릭 끝. 자 1년의 반복적인 작업. 다시 말하면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에 해당 서식을 만들어 두었다가 내가 원하는 문단에 빠르게 적용한다.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일이 생기면 스타일을 만들어 두면 작업이 빠르죠. 이해되세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 문서 했죠? F7부터 교재 22페이지에 빵빵 2부터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제.